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여서 반도체 수출이 지금 부진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기도 침체 일로를 겪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국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아서 지금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쏴대면서 핵무기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 대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연 이러한 국제 국내 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저를 부동산 자체적인 요인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뭐 거의 탁월할 정도로 분석을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경기 상황, 국제적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요인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까지 뭐 일관성 있게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관성, 검증을 해봐가지고 일관성이 없으면 다 배제를 시켰어요. 금리, 인구, 경기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크게 적용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뭐냐? IMF 외환위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상황이 국가 부도와 같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외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래 주체가 누구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주식하고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식 다른 점을 보면, 주식은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형 법인이 지금 부동산 아파트 막 거래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삽니까? 없죠. 다 개인입니다. 다 개인. 그럼 이 개인의 특징이 뭐냐? 항상 개인은 분위기에 취해 있죠. 분위기. 어떤 상황을,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분위기에 취해져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거의 개인들은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 분위기에 취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청약했을 때 피가 얼마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 내가 집을 샀을 때 집값이 얼마 올라갈 것인가,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분위기에 취해져 있는 경기 상황이나 이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지 고민은 살짝 하지만 현재 지금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것들은 다 무시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모든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다른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개인들 중에서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처럼 분석을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부정적입니다. 이분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젊고 똑똑한 분들이,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전무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무주택자거든요. 살려고 시도조차 하는 거예요. 수요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굴러가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예 살려고 하질 않으니까요. 살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하잖아요. 부정적인 전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주체가 개인인데 이분들은 뭐 큰 분석을 하지 않고 분위기에 많이 취해서 거래를 하시고, 분석을 막 냉철하게 해서 부정적인 분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죠. IMF나 외환위기. 그렇죠? 그럼 자, 지금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이제 IMF나 외환위기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부도 상황이 올 것인가, 이것만 진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국내적인 상황, 반도체 경기, 그 다음에 자영업의 위기,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았던 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부동산 상승하기 전부터 겪어왔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지금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이게 뭐 사실 부도에 가까운 위기 상황으로 펼쳐질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외적인 상황, 미중 무역 분쟁,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길게 끌고 가고 있죠. 이러한 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IMF나 외환위기가 왜 힘들었냐면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엄청난 충격은 어떻게 갑자기 오는 이유는 숨기는 겁니다. 사실 외환위기 올 때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날 때 어땠는지 아세요? 이게 조짐은 살짝 있었지만 계속 숨겨오는 겁니다. 숨겨서 안에서 골물 때까지 골마가지고 이게 빵 터지니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리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충격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뭐 남편분이 무슨 도박을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몰래 하잖아요. 몰래 해서 빚을 집니다. 빚을 지는데 일정 정도 빚을 질 때까지는 몰라요. 와이프분이 숨기잖아요. 그러다가 빚을 져서 이걸 돌려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 와이프가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 부도 상황. 똑같습니다. 국가도 우리나라 IMF 터질 때도 계속 정부는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로 들어오는 웬만한 것들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나마 이제 갑자기 다가온 게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과연 이게 IMF와 같은 국가 부도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살짝 진단을 해보면, 사실 공포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성이 사실 그래요. 어떤 분위기에 취하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어떤 외부 침략이 닥쳤을 때에는 똘똘 뭉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정부는 손을 놨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것들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우리 IMF 때도 그랬죠. IMF가 터지고 부도가 났을 때도 다들 금모으기 운동 나서면서 어떻게든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본 경제 보복이 정말 우리나라의 아픈 부분을, 약점을 정말 침으로 찌르듯이 정말 예리하게 찔렀거든요.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감을 지금 똘똘 뭉쳐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불매운동을 벌이고 경제계에서는 국산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대응을 잘 해주고 있고, 지금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그 길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이 IMF처럼 위기로 다가올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죽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면역이 생겨서 더 큰 경제, 좋은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오히려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은 잠깐의 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가 부도와 같은
IMF 같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뭐 그에 따른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냉철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잘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슬기롭게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동산 위기는 없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국내 요인에 의한 사이클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락하는 일은 없고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으로 모든 걸 설득하기에는 좀 어렵고, 제가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고 있으니까 차분차분 따라오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똘똘 뭉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자랑스럽다. 화이팅 외치면서 다음 주제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